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1,5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횡보 중이고, 리플, 솔라나 플러스, 에이다, 도지는 마이너스로 전반적인 코인 움직임이 횡보 중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개인 투자자들보다 채굴자들 매수 매도에 따라서 가격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채굴자들 비트코인 25,000달러 지난주 매도 이후에 추가적인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채굴자들 매도 없고 미국 증시 플러스나 횡보만 해줘도 비트코인 상승에는 긍정적인 거고요. 8월 25일 새벽 엔비디아 어닝 발표가 되었습니다. 26일 파월 의장 잭슨 미팅에 이어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였죠. 엔비디아 어닝 호재가 나오기를 시장이 기대는 했지만 엔비디아 주가만 보셔도 엔비디아 어닝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장중에 횡보하다가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4%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닝이 잘 나오고 8월 26일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 강한 긴축 발언 없으면 코인 시장 단기에 반등 강하게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어닝이 이상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엔비디아 어닝 나쁘게 나오고도 비트코인 21,000달러 유지한다는 것은 잭슨홀 미팅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합니다. 파월 의장 입에서 주식이나 전체 코인 단기 방향성이 달렸다 볼 수가 있고요. 어닝 미스 나온 엔비디아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엔비디아 어닝은 주당 순이익 EPS 0.51배, 매출은 6.7빌리언으로 시장 예측치 미스를 했습니다. 8월 초 애플 나스닥 반등 올 때 엔비디아 2분기 어닝 나쁘게 나올 것이다 공식적으로 잠정 실적 예상치를 발표를 했었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예측치는 이미 8월 초 엔비디아 실적 나쁘게 나올 줄 아는 잠정치를 반영한 예상치다 볼 수 있습니다.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치 낮게 잡았는데 실적이 낮게 잡은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거죠. 엔비디아 2분기 이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게이밍 3080, 3060 하는 그래픽 카드 부분에서 매출이 1분기 대비 44% 마이너스에 YY 전년 대비해서는 33% 수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주얼 전문 그래픽 작업은 마이너스 20% 하락, OEM과 기타 영역은 1분기 대비 마이너스 11% 감소,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6%나 감소를 했고요. 우리 코인 채굴은 게이밍 일부분하고 OEM, 기타 여기 영역에 속하는 매출이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전문 채굴기로 코인 채굴하지만 한국은 게이밍용 그래픽카드 3080하고 이더리움 위주로 채굴이 많고요. 게이밍의 33% 전년 대비 마이너스는 코로나 리오프닝에 집에서 게임 수요 줄어든 것이다 볼 수 있는데 관건은 OEM이고요. 코인 채굴 기업이 채굴기 외주를 엔비디아에 더 이상 안 맡긴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생산량이 마이너스 66% 크게 감소를 했죠. 코인 채굴 기업은 코인 거래소들 자회사가 많고 코인 세력 중에서 파워가 가장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80만 개나 보유를 하고 있죠. 채굴기에서 핵심 부분인 반도체에서 이렇게 채굴 기업들 추가 매수 안 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코인 시장 반등이 크게 오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더리움 채굴은 9월 15일 이후 지분 증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은 여전히 채굴기 채굴을 하기 때문에 코인 채굴 산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2020년부터 엔비디아 어닝 최근 흐름까지 보면 2020년 그전 2015년부터 해서 엔비디아 어닝 미스에서 주당 순이익 매출 두 개 모두 이번처럼 어닝 미스 나온 적은 처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게임뿐만 아니라 코인 채굴에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볼 수 있는 거죠. 작년 코인 시장 상승 좋을 때 엔비디아의 무엇보다 조금 아쉬운 점은 테슬라처럼 코인 시장에 투자 안 한 것이 엔비디아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생각이 듭니다. 코인 산업이 발전할수록 코인 채굴기가 필수이고 엔비디아 코인 투자 통해서 코인의 영향력을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OEM 코인 채굴 분야에서 매출도 꾸준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게임만 하려고 100만원, 300만원 하는 그래픽 카드 사는 게 아니죠. 구글 검색 조금만 해봐도 엔비디아 대표 그래픽 카드 50% 시세가 폭락했다. 코인 가격 하락하니까 엔비디아 그래픽 가격도 하락했다. 이런 연관성이 높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요. 때문에 엔비디아로 인한 시장 충격 작지 않을 듯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인 시장 반등 그나마 믿을 만한 것은 파월 의장 잭슨 미팅에서 큰 긴축 발언 없는 게 중요할 듯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산업 핵심 대표 기업이 이렇게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사용하는
사용하는 가전제품 등 글로벌의 수요가 축소되고 경기도 수축기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 밤 11시 금요일 파월의장 잭슨 미팅이 있는데 패드워치 8월 25일 하루 전에 보면 50bp 금 인상 가능성이 39.5%로 하루 전 60%보다 크게 낮아졌고요. 대신에 75bp 금 인상 가능성은 60%로 시장이 파월의장 잭슨에서 강한 긴축 발언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만연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의장 강력하게 큰 긴축 발언 없으면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추가로 상승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의장 연설 직전 비트코인 나스닥은 주춤하지만 국제유가 보시면 95달러로 91달러 주요 라인 위로 상승을 했고요. 중동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석유 생산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의장 잭슨홀에서 강한 긴축 발언 없다고 해도 중동에서 석유 수요 낮아질 것을 염려해서 공급을 더 안 늘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국제유가 무엇보다 97달러 여기 첫 번째 라인 뚫고 다시 상승을 하면 100달러 위로 올라가서 당장의 하락이 다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러시아 전쟁이 종료가 돼야지 국제유가가 여기 75달러 라인까지 하락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9월 당장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8월 수치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해도 10월 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 불안할 때는 비트코인 반드시 2500달러에서 손절 라인 두시고 비트코인 이 정도로 내려오면 알트코인도 비중을 크게 줄이시겠다 생각을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2500달러 뚫리면 19000달러 부근까지 다시 내려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장 예상대로 파월의장 잭슨홀에서 큰 긴축 발언이 없다면 비트코인 재차 25000달러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등 온다 해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9월 1일 양적 긴축 시작하기 때문에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9월 1일 양적 긴축 950억 불로 기존의 475억 불에서 2배를 늘린 규모로 연준이 대차 대표 축소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처럼 바로바로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비트코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9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 전에 단기 충격으로 살짝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2500달러 위에서 여기 위에서만 움직여준다면 알트코인도 추가 상승하고 알트코인 순환장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9월 초 당장에 상승 기다려볼 만한 호재는 9월 7일 애플 아이폰 14 신형 스마트폰 공개에 있고요. 아이폰 14 공개에서 정말 전작 아이폰 13이나 12 대비해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있다면 애플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애플사에서도 비대면 근무 많이 했고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 획기적으로 기술 발전을 했다 볼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 폴드4 전문 핸드폰도 전자 폴드3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14 9월 7일 획기적인 혁신이 없으며 이전에 아이폰 출시 이후 애플 주가 흐름과 매우 비슷하게 움직일 듯 하고요. 2017년부터 작년 21년 9월까지 애플 아이폰 신형 출시 이후 주가 흐름 보면 발표하는 당일이 고점이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출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날 하락을 크게 하는 거죠. 특히 2018년 9월 12일 구간하고 최근 구간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당시에도 보면 2018년 9월 21일 아이폰 XS 출시되고 2달 정도 횡보하다가 폭락이 났고요. 2018년 9월 21일 아이폰 XS 출시될 때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보면 애플 신형 아이폰 출시 전에 살짝 올랐다가 하락했고 계속해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18년 11월 양적 긴축 시작하면서부터 비트코인 폭락했고 반토막이 났고요. 채굴자들 코인 물량은 많지만 양적 긴축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비중을 줄이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한 거고요.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 21,000달러 구간 지켜주고는 있지만 9월에 양적 긴축 나오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보유한 코인을 언제 매도할지 생각을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미국 양적 긴축 9월 1일이고 아이폰 14는 9월 7일 출시가 되기 때문에 9월 7일 이후로 시장 충격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 1등 주식이고 애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나스닥은 따라서 하락하는 거고 코인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2018년 11월에도 연준이 단기에 500억 불로 양적 긴축 비중이 늘린 것이 아니라 2017년 10월부터 100억 불, 2018년 1월에는 200억 불, 4월에 300억 불, 7월에 400억, 10월에 500억 불로 점차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축소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년 넘게 긴축하다가 드디어 양적 긴축 종료를 했고 그 다음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면서 주가하고 코인 가격 큰 상승이 났고요. 400만 밀리언에서 900만 밀리언으로 시장 유동성이 2배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